자, 이번에는 두 번째 그림, 야간 조명 불빛에 대한 다른 관점이라고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밤이에요. 딱 봐도요, 긍정적인 관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확인하겠습니다. 밤이 길어졌다. 너무 길어요. 외로운데. 자, 도시에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 분주함을 조용히 덮은 채로 낮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과연 어떤 풍경이 연출될지 밑에 나타나겠죠? 보겠습니다. 낮 동안 보이던 도시의 모든 부분은 어둠 속에 가려지고 빛을 비추는 부분만 드러나면서 마치 옷을 갈아입은 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까지만 끊어보겠습니다. 자, 밤이에요. 도시의 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로운 풍경요. 낮과는 다른 새로운 풍경이 펼쳐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다른 건 다 가려지는데 빛을 비추는 부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꼭 사람이 옷을 새롭게 확 갈아입은 것 같다고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야경은 낮의 풍경과는 또 다른 감상으로 관광객들을 매료한다. 매료한다가 뭐예요? 유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빛을 비추는 부분만 이렇게 탁 두드러져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때요? 아름답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러한 야경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관객을 매료. 어머, 감동이에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도시들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밤의 풍경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들이 나열될 거예요. 왜 이 도시들이 유명한지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본 적 없습니다. 체코 프라 역시 가고 싶어요. 베트남 호이안 아름다운 빛의 연출로 유명한 도시다. 왜 유명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부다페스트는 낮에는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유명해? 그러나 해가 저물면 도나우강에 자리한 국회의사당, 부다왕궁, 어부 요새 등이 은은한 주홍색 조명을 받아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다시 받은 강물은 황금빛으로 일렁인다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유명한 도시 뭐요? 부다페스트. 다음에 꼭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부다왕궁, 어부요새 이걸요 그냥 건물 할게요. 건물에 이 불빛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고요. 건물에 이렇게 빛이 쫙 쏴졌는데 그 건물의 빛이 강물에 또 반사돼요. 그래서 강물이 황금빛으로 겁나 예쁘게 물든다고요. 그 다음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연출된 세첸이 다리의 유려한 곡선이 더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플러스요. 플러스 빛으로 연출된 세첸이 다리. 이것들이 합쳐져서 부다페스트가 야경으로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요.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도시다. 오래된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길을 따라 불타바 강에 이르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프라하성의 야경이 드러나는데 강에 비친
카렐교와 프라하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치는 인상적이고도 매력적이다. 자, 일단 이제 두 번째 도시 나왔어요. 가보고 싶은 곳 프라하요. 자, 이 프라하는 왜 유명한가? 첫 번째, 프라하성의 야경요. 성의 야경 엄청 예쁘다고요. 그 다음 여기에 카렐교 이 모습이 강에 비쳐 있다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예쁜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그 다음 또한 여기서 끝나면 유명한 도시가 아니겠죠? 도시 곳곳에 빼어난 건물에 부드러운 색조의 빛을 비추어 도시 전체에 품위 있는 밤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도시 건물에 빛을 비춘다라는 거죠. 그럼 그 건물에 빛이 비춰지고 또 반사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야경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프라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한 호이안은 오래된 항구 도시로 노란색 건물로 채워진 옛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별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근데 어둠이 내리면 밤이 되면 이런 거죠. 거리를 가득하게 장식한 연등이 일제히 켜지면서 형형색색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고요. 밤에 등이 막 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쁘다고요. 이와 함께 바로 옆 본투 강가에서는 여행객들이 강 위로 작은 촛불 연등을 띄워보내며 소원을 빈다. 자, 여기까지요. 일단 세 번째 유명한 도시가 나왔어요. 호이안. 슬프게도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호이안은 왜 예쁜가? 일단 연등. 연등. 부처님 오신 날 우리나라도 연등 켜잖아요. 밤에 가보세요. 되게 예쁘죠. 그 다음 또 본투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관광객들이요 촛불 연등을 켠다고요. 촛불 연등을 강가에서 켜요.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근데 소원을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등의 야경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거리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등불이 캄캄한 밤하늘과 강물 위에 술을 놓으며 신비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장 길죠? 그냥 줄여보세요. 야경이 예쁘다예요. 자, 여기서는 새 도시, 지금까지는 새 도시, 실제 유명한 새 도시, 무엇으로요? 야경으로 유명한 도시를 실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자 실제 사례를 들어주는 걸까요? 도시의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야간 경관은 조명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일단 도시 세 가지를 보여줬죠.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간 경관. 야간 경관은 짧은 기간 내 조명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 그 다음 적은 예산으로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개꿀이잖아요. 조명 하나 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간 경관 조명은 도시 관광 정책 속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되고 있다. 야간 경관 조명을 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이다.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명 활용해서 기간도 짧고 돈도 적어요. 그래서 도시 관광 정책, 도시 관광 정책으로
중요 전략이라고. 이거를 실제 활용한 곳이 어디라고요? 리옹용. 축구팀이 유명하죠. 자, 그러면 리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1989년 당선된 미셸 누아르 시장은 선거 공약대로 5년간 매년 시 재정의 5%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150개 건물과 다리에 조명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조명 예술 작품으로 바꾸어 놓았다까지요. 자, 리옹이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시 재정에 5%를 투자했어요. 자, 그러면 이 5%를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적은 예산이라고요. 적은 예산. 그래서 이 5%를 투자해서 150개 건물, 그 다음 다리에 무슨 짓을 했느냐? 조명, 기기 설치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해요? 조명, 예술 작품으로, 도시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요. 이 계획은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어 리옹을 세계적인 관광 도시와 국제회의 도시로 부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고,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요. 자,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5%밖에 안 돼요. 시 재정에. 그리고는 조명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좋게 됐다고요. 관광 도시. 유명하니까 유명한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쁜 거 보려고 여기 와서 회의를 해요. 국제 회의 도시. 국제 회의 도시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도시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명성을 얻는 훌륭한 결과를 이루어내었다는 거죠. 아까 그 새 도시와 리옹을 왜 보여줬을까요? 불쾌하다고요. 야간 조명 잘 활용하자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시의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또한 조명을 무조건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요란한 색채의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이 밝게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치 테마파크와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이며 깊이 없고 산만한 경관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강조할 곳, 연출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설치. 다음,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공 조명을 최소한 줄이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도시 야간 조명. 이것은 어떠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감성 자극.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불을 켜대는 게 아니라 강조할 것. 그 다음 연출 필요한 부분요. 필요한 부분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되게 빨리 이해할 거예요. 화장할 때 전부 다 막 찍어 바른다고 예뻐 보이진 않죠?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만 촉촉촉촉 이렇게 바르시면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공 조명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우리나라 도시도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야간 조명 감성 자극하고 하지만 막 덕지덕지 불 켜대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곳 연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우리도 도시도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빛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 장소적 특성과 연계한 빛의 내용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바로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주장은 빛의 도입 적극적 검토해야 된다. 근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무분별하게 쌓아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요. 어떻게요? 딱 걸맞는 장소에 걸맞는 장소적 특성과 연계해서 빛을 켜야 된다고요. 우리 도시가 멋진 야경으로 유명한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해서요. 유의사항, 장소적 특성과 연계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도 어떻게 된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제법 길었죠? 두 편의 글이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관점이었어요. 피곤하다고요, 못 쉰다고요. 무엇 때문에? 야간 조명 때문에. 근데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기관, 유명한 박사들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에서는 뭐예요? 실제 4가지 도시가 나왔죠. 실제 4가지 도시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야간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빛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의 글, 이 두 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